네, AT님께서 다주택자는 재개발 가능성 빌라 구입 못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는 좀 있지만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구입 못하는 건 아니죠. 예, 구입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댓글 이제 많이 이제 달아주시잖아요. 이제 댓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부동산 이제 AS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양도세 관련 문의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저희 비과세 기준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있었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고요. 예. 네, 지금 보시면 1세대 1주택에서 1인 1주택자로 법규를 바꿔야 한다. 1세대 1주택만 보유하라는 건 잘못된 법규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세금이 이제 많이 좀 강화됐죠. 예, 강화됐는데 뭐 1인 1주택자로 바꾸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대별 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그 뭐 재산세 이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 합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세대별 합산인데 이렇게 인별로 별도로 가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자, 한번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예. 이번에 뭐 장특공 공제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도 또 댓글이 달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댓글이더라고요. 네, 한번 넘어가 주시면 예. 네, 만약 저 안대로 개정됨 보유 아무리 못해봐야 헛것.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테니 그렇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존재 이유가 무색. 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지 장기 거주 특별공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예, 장기로 이제 장특공제라는 게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인데 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죠.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보유했으면 최대 80% 줬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년 거주에 이제 10년 동안 보유만 했었으면은 80%를 줬는데 네. 이제는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네, 바뀌었죠. 예, 지금 바뀌어서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10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네. 예, 그다음에 또 10년 보유를 하셔야 지금 이제 장특공공제를 이제 주는데 네. 말 그대로 저도 이건 몰랐네요.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지금 이제 거주 요건이 지금 10년이 추가가 됐으니까 네. 저도 이거 다음에 한번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장기 거주 특별공제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또 좋은 댓글 주시고요. 네, 댓글 보다가 좀 재밌어서 한번 골라본 예, 댓글입니다. 이거는. 네. 예. 네, 다음으로 저희 저번에 했던 Q&A 시간에 대출 규제. 네, 그 내용이 담겨 있었던 Q&A에 달린 댓글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네, 봄뜻이 추농님께서 대표님 대표님이라고 쓰셨네요. 대표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언제쯤 한 채를 팔아야 될까요? 저는 대전에 삽니다. 대표님 항상 강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일단은 제가 그때 이 양도세 이제 완화에 대한 얘기 여러 번 이제 저희 채널 내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징별적인 좀 과세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인지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최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대 세율에다가 또 추가로 또 30% 받아버리면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하면은 거의 82.5%를 냅니다. 네. 전체 양도 차익에 상당히 좀 너무 과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대선 이후에 지금 어찌됐든 현재 지금 대선 후보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는 대선 이후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좀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뭐 한시적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거든요.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보통 유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안에 뭐 양도세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단기적인 이제 양도세 완화 아니면은 뭐 2년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2년씩 이렇게 중과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예,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좀 유예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것들도 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태로가 없으시죠. 지금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태로가 없으신데 일단 좀 대선 이후에 좀 이제 스탠스를 다시 한번 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물 쏟아지는 전세, 진짜 전세 폭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게 한 2, 3주 전에 올라갔던 특강 영상이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승진님께서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소위 전월세 금지법 때문에 실거주 10년을 채워야 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집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집을 임대로 내놓게 되니까 임대 물량 공급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차이는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잠겨있는 매물을 필요로 하는 다인 가족 같은 입장이라면 공급이 줄어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승진님께서 예, 맞습니다. 우리 승진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죠. 내가 어차피 다른 데 임대 살고 있다가 내 집에 이제 10년을 채워야 되면 당연히 총 양은 똑같겠죠. 네. 그렇죠? 예, 총 양은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실거주 10년을 채워야 한다. 라는 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지금 12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12억 이하짜리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느슨하죠.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받아도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그러니까 금액대가 높은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채워도 어차피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우리가 그 이상 되는 주택들 뭐 15억, 20억, 30억 이상 되는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급지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고요. 자, 약간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안 나와버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물건들이 점점 잠기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승기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임대 살다가 내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임대에 대한 총 양은 똑같겠죠. 공급량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량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전세 시장은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예, 좀 이제 답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그 예. 음마 아파트 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실거주 요건 생겼을 때. 아, 그렇죠. 이게 재건축 예전에 그 실거주 요건 한다고 했다가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 네. 예, 2년 실거주 요건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어때요? 그러니까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요건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음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수치로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예, 근데 2년 실거주 요건은 지금 이제 백지화 시켜버리니까 네.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승진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총량은 이제 변하지가 않죠. 예, 변하지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제 공급은 이제 점점 줄어든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요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좀 앞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보면, 이런 양도소득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화됐잖아요.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예,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주 요건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10년을 채워야죠. 그 다음에 아까 뭐, 나왔던 얘기죠? 그래, 네.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거주 요건들이 있으니까, 과거보다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시기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절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1세대 1주택자도.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대비 시세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보통 뭐 2년에서 5년 사이에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분양받았다가 좀 전세 내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대로 이거를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주 요건이 강화되니까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세 물량들이.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자 또 있나요? 네. 네, 다음으로 이거는 신통기 얘기네요. 네, 그 라이브 중에 상담하신 전화 상담하신 분 그래요? 내용이었거든요.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도 이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 우리가 이제 투기가열지구 내에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가 이제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남진백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는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 조합원 지위양도가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조합원 지위양도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10년 보유 이제 장기 보유자거 있죠. 1세대 1주택자 이제 장기 보유자거 이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시는 이런 이제 장기 보유자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일정 기간 안 됐을 경우에 네. 계속 이제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관리처분 떨어졌는데 이주하고 뭐하고 갑자기 또 뭐 소송 붙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 기간 이후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조합원 지위양도가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이제 강의로 만들어서요.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네. 네.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가 신소통합계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여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은 지금 우리가 대지가 48평이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실입주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도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네.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네, 이거 이거는 뭐, 저희 꽤 오래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예. 재개발 광풍이 불 거라고 그때 한 4, 5개월 전에 예상을 하셨는데 네, 그 네. 이후로 이렇게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 댓글창에 재개발 관련해서 예. 특히 입주권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AT님께서 다주택자는 재개발 가능성 빌라 구입 못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는 좀 있지만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구입 못하는 건 아니죠. 예, 구입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재개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공시 가격이 좀 낮은, 그러니까 이 빌라 자체가 원래 또 좀 노후된 지역에 있는 빌라 자체가 이제 공시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낮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빌라 뭐 추가로 뭐 매입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있으니까요.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뭐 재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니까요. 만약에 뭐 이 재개발 지역에 이제 하나 하고 싶으시면 좀 이제 공시 가격이 낮은 거, 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로 좀 매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재개발로 얻는 수익이 커지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보다 얻을 수 있는 투자 이익이 크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저번 주에 올라간 2022년 돈 되는 빌라 1억 투자로 빌라가 아파트 된다. 예, 이제 소액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 특강 영상이셨고요. 네. 네, 박선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역세권 재개발로 이슈 중인데 아버지의 1층 단독 근린상가 건물 중 한 개를 제가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토지 때문에 증여세가 너무 벅차서 건물만 증여받을까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예. 이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건축물 그대로 둘 다 받으셔야 과거서부터 계속 건물과 토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분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아버님 명의로 그냥 계속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만 이제 본인 명의로 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토지와 건축물이 일정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중간에 지금 분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토지 건물이 지금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문자 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네, 문준희님께서 네. 공부해서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예. 조언을 드리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유튜브에 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채널들 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도움이 되는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귀로 많이 듣고 예, 할수록
또 영상으로 많이 볼수록 어찌돼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또 배우시는 거죠. 예, 배우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영상 내에서 저희 채널 내에서 저희가 이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는 보면은 뭐 신소통합계획이니 공공재개발이니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이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로주택이니 아까 우리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뭐 역세권 개발이니 역세권 시프트니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개발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앞으로 지금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즉, 재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이런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먼저 길목을 잡아서 즉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내가 다 해놓은 다음에 난 투자를 한다. 예,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하시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또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마시고요. 큰 그림. 그러니까 큰 숲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좀 이게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어찌되든 내가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방향성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재개발로 지금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길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조금이라도,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선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희 이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아, 그렇죠. 네, 부동산 네.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예, 이렇게 뭐 소액 투자하실 분들 예, 상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났네요 이제. 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영상 내 영상마다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예,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댓글에 대한 AS, 예, 부동산 AS를 항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저희 채널 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정치학내 부동산 성공 투자도 항상 좋은 강의,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